안 대사님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직접 보시고 또 당시 백악관 인사들과도 깊은 인연을 맺기도 하셨는데요. 차기 미국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의 향방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안 대사님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진짜 제가 나름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네.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내용들 알려주고 가시면은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좀 많은데요.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생생하게 마주하셨는데 주미 대사 시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당시에 2017년이죠. 예. 2016년이죠. 2016년. 대선이 2016년이었는데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전날, 예. 대선 전날까지도 사실은 90% 이상 사람들이 예. 그거는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다라고 예. 생각을 했었죠. 아, 그런데 이제 그 대선 해에 주미 대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저를 비롯해서 예. 주미 대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예,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플랫폼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예. 두 번째는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누구하고 일을 하게 될지. 아, 예. 그 양반들을 어떻게 하든지 네트워킹을 해야 되죠. 네, 그 그렇죠.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나 대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당선되느냐를 떠나가지고 그 양쪽을 네. 다 이제 플랫폼을 파악을 하고 사람을 네트워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년을 보냈죠. 아,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듣기로는 당선 전에 트럼프한테 이제 트럼프의 가족에게 대사님이 또 손편지까지 쓰셨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그런 시도까지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요. 예. 이제 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예, 예. 네트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힐러리 클린턴 쪽은 쉬웠어요. 예. 왜 쉬웠냐 하면은 그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누가 국무장관이 되고 네. 누가 국방장관이 되고 예. 그게 다 공지의 사실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당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예. 뭐 누구하고 일을 하게 될지 예.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킹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암중 모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 가족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라는 예. 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한테 예. 이제 큰 아들 주니어죠, 네. 둘째 아들 에릭, 예. 그다음에 이제 딸이죠 이반카, 네.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위 사위까지. 예. 네. 사위한테까지 이제 쿠시너였나요? 예. 쿠시너입니다. 예. 자렛 쿠시너 네. 한테까지 편지를 보냈죠. 아.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 참 주미대사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 한미 관계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미 관계만큼 더 중요한 게 네,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또 그 최전선에 계시는 주미대사로서 또 편지까지 쓰시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네. 제가 더 존경스러워지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누가 있더라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예,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면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대사님 그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하고 조금 더 가까운 사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공화당 정권이 됐을 때 조금 더 우리나라에 조금 더 가까운 사이 어떤 정권이 좀 가까울지 예. 저 이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예. 이 의원님이 역시 젊은 분이시다. 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젊을 때는 예. 공화당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 요즘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거는 미국 국내 정치 얘기고 예. 우리로서는 두 당하고 양당하고 다 예.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 네. 저도 그런 거를 사실은 예. 관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많은 로비 회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이용하는 로비 회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사님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친분을 만드셨습니까?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예. 되는 건데 그 누가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누가 말하자면은 이제 입각을 하게 될지 네. 그게 굉장히 불명확한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킹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로비 회사도 물론 활용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제가 생각해서 이 양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누가 입각을 하던 간에 거기에 대한 그 접근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죠. 예. 그 대표적으로 그 전에 공화당 정부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던 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분들을 제가 여러 번을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전국위원회 위원장님을 제가 만났었어요.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현직 공화당 상원 의원이라든가 하원 의원 중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분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었는데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만났고. 네. 근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한테도 예. 이제 편지 보냈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국가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 대사님께서 그때 마이클 플린 부자관을 예, 예. 이제 국가안보 부장관이었죠, 이분. 예. 이분을 이제 처음에 만나고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친하게 됐냐 이런 걸 많이 다른 나라에서도 예. 궁금해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저기 그 플린을 만나러 가는데 예. 그 뉴욕에 가서 만났어요. 예. 그 뉴욕에 유명한 그 트럼프 타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마이클 플린 사무실이 트럼프 타워에 있었어요. 예. 예. 그 트럼프 타워에 가서 이제 마이클 플린을 만나 가지고 1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나오는데 그 옆에 있던 보좌관이 저를 데리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아, 예. 근데 그 플린 장군이 예. 아니야. 이 안대사님은 내가 직접 모시고 내려갈 거야. 그리고 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예. 아,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예. 그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플린 장군하고 저하고 제 보좌관하고 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순간 텔레비 카메라들이 와. 몇십 개가 예. 네. 몇십 개가 저희를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플린 장군이 저하고 위에서 이미 1시간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앞에서 한 5분을 더 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거기서 뭐 텔레비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그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예. 위에서 이 얘기를 1시간이나 했는데 여기 내려와서 왜 5분이나 또 나하고 얘기를 아, 할까라는 예. 생각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저는 그걸 기대를 안 했지만은 이 양반은 내려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아, 거예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예. 일부러 예. 말하자면 뭔가를 메시지를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거기에 이제 텔레비 카메라가 많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CNN이었었습니다. 네. 예. CNN은 대사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채널이잖아요.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제 동료 대사들이 네. 그걸 다 본 거예요. 아. 그 시간이 제 기억이 한 오후 4시쯤이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참 일할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뉴욕에서 워싱턴을 올라오는데 네. 전화가 막 수도 없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동료 대사들한테서 전화가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했냐 그거예요. 근데 예. 그건 영업 비밀이니까 아, 그때도 공개를 안 했고 네. 지금도 네.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아, 다른 나라 대사님들은 그날 엄청 혼났겠는데요. 네. 예. 아, 뭐 하고 있어 너는 네, 이러고 네.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예. 몇 분은 직접 찾아오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아. 트럼프 일기 정부 출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대사님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으신 장면은 또 어떤 거가 좀 있었을까? 저 궁금합니다. 예. 그 장면이라기보다도 예, 예. 이제 저는 저 외교관을 오래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1990년에도 네. 제가 이제 워싱턴에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1990년 그러면은 이제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냉전의 종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 냉전의 종식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1990년서부터 93년까지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 협력을 예. 담당하는 1등 서기관을 했어요. 이걸 아. 보통 전무과장이라고 부르는데 전무과장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 마음에 항상 떠오르는 질문은 뭐냐면은 예. 냉전이 끝났다. 예. 근데 1945년서부터 1990년까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했다. 예. 근데 그 지도력이라는 건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의 국력이 들어가는 거고 예. 미국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고 미국의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냉전이 끝났는데 과연 미국이 그걸 계속할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이 제가 이제 1990년서부터 93년 근무할 때 이제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었어요. 예.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그때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예. 여태까지의 미국의 외교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이 냉전 종식의 말하자면 디비든, 피스 디비든이라고 그때 그랬었죠. 예. 평화 분담금을 예. 얻어먹을 것인지 그 고민을 했어요. 예. 부시 대통령도. 예.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아니다. 냉전이 끝나도 미국이 계속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락의 쿠웨이트 침공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 양반이 이렇게 보면서 아니다. 냉전이 끝났지만은 미국의 지도력은 계속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부시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예. 그 뒤에 대통령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 미국의 지도력이 미국은 냉전이 끝난 것과 관계없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고 제일 영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예. 그러면은 세계가 혼란에 빠진다라는 생각을 미국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2016년 대선을 쭉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 트럼프 후보는 그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다. 아.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예.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당시에도 저의 큰 질문이었었고 지금도 저의 큰 질문입니다. 아, 지금 사실 저희도 많이 궁금해요. 이번도 이제 트럼프 예. 후보가 공화당에서 나오는데 예, 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뭐 방위 분담금 같은 걸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좀 저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또 많이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 뭐 최근에 인터뷰하기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 뭐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집권을 다시 할 경우에 김정은과의 사이에 대화 시작 가능성이 또 있을지 이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 나는 협상의 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018년, 2019년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셨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그 본인의 그런 확신. 예, 예, 뭐 북한 핵 문제 이거는 내 협상력으로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는 예.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2019년에 하노이에서 이게 반드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학습 효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학습 효과로 남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학습 효과는 뭐냐면은 그게 소위 말해서 뭐냐면은 탑다운 어프로치였었죠. 예. 위에서 바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예. 어프로치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탑다운 어프로치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외교적인 자산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은 조금 방식은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바텀업으로, 예,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하는 예, 실무선을 동원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한번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하노이 회담 당시에도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북한이 근본적인 비핵화를 거부를 하면서 지금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에 트럼프가 집권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당연히 우려를 해야죠.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트럼프 캠프 이번에 트럼프 캠프 예, 분들의 얘기를 유심히 듣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갈립니다. 아, 트럼프의 측근이라는 분들이 예. 얘기가 굉장히 갈려요. 그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건 현실인데 예, 이거 군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나아가지고 지금 미국은 중국 상대하기도 바빠. 아,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너희 예.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 북한 핵이 문제라면은 너희도 핵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핵 확산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야 돼. 예,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정통적인 미국의 시각이죠. 그쵸, 그렇게 예.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들을 안 해봤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예. 어떤 우리가 보는 이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야죠. 우리의 그러면 그러니까 남북 관계,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이제 남북 관계, 북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봐서는 중동이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문제보다 좀 후순위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지금 그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국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예, 우선은 국내 문제에 치중을 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외교 문제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국이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현안이 된 거니까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렇죠. 침공 문제가 예. 나오겠죠. 그다음에 가자, 예. 그 중동에 대한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관심, 예. 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마스 관련해서도 네.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자 문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치중할 그럴 이제 시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연이 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측근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그런 그 공감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직 좀 그런 시간 여유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그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그 방위 분담금 그 5배를 또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도 또 트럼프 주변의 핵심 인사들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트럼프는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 이 마인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혹시 재집권 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네. 네,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한테 대단히 유리한 파트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안보 무임승차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GDP의 2.7%를 국방비에 쓰고 있습니다. 네. 인구 5천만 이상인 나라 중에 2.7% 이상을 국방비에 쓰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예, 예. 네. 우리보다 국방비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아, 와. 한국보다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보 무임승차고 너무 먼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가 거의 이제 2조 달러 육박을 하잖아요. 네. 그 2조 달러의 2.7%를 국방비에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군사력이 얼마냐? 그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 리포트라는 군사력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매년 세계 군사력 평가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가 몇이냐? 네. 몇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 10위권 안에 들 수. 6입니다. 아, 6입니다. 네. 그렇기 굉장합니다. 때문에 네. 안보 무임승차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거리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트럼프 캠프 분들한테 잘 인식을 시켜야 되고 네. 두 번째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2025도 읽어보고 프로젝트 2025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트럼프 일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연구소인데 네. 거기서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캠프 분들하고 얘기도 직접 해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방위 산업에 네.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합니다. 아.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네. 대해서 본인 스스로들 그래요. 미국 방위 산업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 예. 동맹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근데 한국 보니까 방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더라. 그 예. 얘기를 네. 트럼프 측근 분들이 잘 알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안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안보 카드가 있다. 그걸 잘 활용을 해야죠. 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나라 뭐 무기 같은 게 뭐 총알이라거나 여러 가지 좀 활용되는 부분도 네. 있고 그런데 최근에 근데 이제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대해서 좀 외관상으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프로젝트 2025 보고서라는 게 그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좀 강경하다 그런 소리가 일각에서 좀 있어서 트럼프 쪽에서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유지하는 건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만약에 트럼프 집권 시에는 일기하고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안보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 프로젝트 2025 보고서 예, 900페이지입니다. 예, 네. 굉장히 방대한 보고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챕터 4가 예, 안보고 챕터 5가 외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주로 읽어봤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건 챕터 4나 챕터 5가 아니에요. 아. 지금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낙태 문제, 아. 교육 문제 예. 이런 미국 국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낙태 문제나 교육 문제는 공화당에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 2025에 반영이 됐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프로젝트 2025라고 나왔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구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일반 미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에 들어 있느냐? 낙태 문제라든가 아하.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데 들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집요하게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 프로젝트 2025 안 읽어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900페이지인지 네. 챕터가 몇 개 있는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예, 공격을 받으니까 일단은 그 공격을 아. 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2025 난 그게 뭔지 모르겠다. 예.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예, 누가 그 보고서를 썼느냐? 예, 트럼프 일기 때 예, 요직에 있던 분들이 다 쓴 거예요. 아. 그분들이 나와서 쓴 거예요. 예,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챕터 4는 예, 누가 썼느냐? 트럼프 당시에 국방장관 서리를 한 양반이 있어요. 예, 크리스 밀러란 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아, 예, 이 양반이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나 다만 예, 다만 이제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께서 이제 공격받는 건 일단은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또 관계가 있는지 잘 네. 몰랐습니다. 예, 네, 또 네. 배워가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또 이제 모든 수입품의 10%, 중국산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렇게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예. 트럼프도 정치인이시니까 예, 얘기를 하면 저게 이제 정치적인 뭔가 복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네, 네, 근데 그건 뭐냐면 미국에 말하자면 국내 제조업을 이제 첫째는 염두에 둔 거겠죠. 네, 예, 네. 그다음에 그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염두에 둔 거겠죠. 네, 근데 경제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경제 문제가 미국 제조업자들만 해피하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인플레입니다. 네, 지금 미국 국민들을 시각에서 볼 때는 제일 큰 경제 문제가 인플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진짜 10% 관세, 60% 대중 관세를 매긴다고 생각하면은 물건값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네. 그러겠네요. 인플레가 예. 되겠죠. 예. 인플레가 되면 또 뭘 해야 되느냐? 이자율을 높여야 아. 되겠죠.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플레가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미국 경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이제 이 경제라는 게 한쪽에서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에만 그 영향을 국한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네. 댓글을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부터 또 해리스에 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준비돼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해리스가 아니 트럼프 그런데 그래서 예. 저 이 의원님 그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네.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그러니까요. 예. 쪽을. 그건 누가 우리하고 친하다 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어느 당이 되든 간에 네. 우리가 미국하고 잘 일하기 위해서는 양쪽하고 다 예. 그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저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제 얘기의 초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대사님이 가끔 기고하시는 글이 있습니다. 네네. 되게 너무 저는 하이 퀄리티여가지고 자주 이렇게 보고 참고를 하곤 하는데 네. 그 글에서도 보면은 트럼프냐 해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네.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이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근소하게나마 잘 나오는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1%에서 2%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데 지금 해리스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해리스 후보가? 그거는 뭐 확정이 됐다고 봐야죠. 예, 사실상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 예,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정당의 특성이 예, 굉장히 다양성 있는 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예,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그 모습은 좀 적어요. 예, 그게 그 민주당의 정당으로서의 특징인데 예, 이번에 결국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네. 7월 21일 날 후보 이제 포기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으면은 저게 평소에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결석을 하더라고요. 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일주일이 막 지났는데 그 사이에 대의원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후보 선출을 하려면 민주당 후보 선출을 하려면 대의원들이 결국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대의원들 3분의 2가 지지 표명을 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인데 네. 어제는 9%가 지지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 그건 뭐 확정이네요. 확정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예, 이거를 저 말하자면 전자 투표를 네, 통해 가지고 빨리 확정을 짓겠다. 아,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는 8월 19일입니다. 예, 네. 그냥 8월 1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 전자 투표를 통해 가지고 빨리 확정을 짓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곧 후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 미국 언론 저도 자주 네. 참고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흑인 뭐 인도피가 섞이긴 했지만 흑인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여성이고 마이너 미국에서도 그래도 여태까지 백인 남성들이 주로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마이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건 미국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시각 자체가 이제는 가능하다고 근데 볼수 지금 있는 이제 건지. 이 의원님께서 예, 그 해리스 대통령의 예. 이런저런 이제 그 특징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 어떻게 보자면 약점일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자면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7월 21일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포기 선언 예. 이후에 흑인들의 말하자면은 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저희 라티노라고 그러죠. 중남미 예. 출신 이민들, 예, 네. 중남미 이민들의 그 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역시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예. 아, 또 중요한 게 뭐냐? 젊은 사람들이죠. 네. 예, 민주당 지지 세력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또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아, 제가 10% 이상이라고 그러는 건 10%가 딱이 아니라 10%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그런 집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근소하나마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제 네. 그 트럼프에 대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리드를 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미국 우리나라도 어떻게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PC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 Political Correctness 했고 약간 미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겨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대선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안 될까요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노숙자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뭐 강도에 대해서도 뭐 네. 일정 금액 이하 절도의 경우에도 뭐 처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좀 되어가고 있어서 그걸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예. 인권. 근데 그 인권에는 결국은 저희 말하자면 사회 취약계층 예. 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다른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민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은 사회 치안 문제라든가 예. 이런 거하고 가끔은 충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미국 국민들은 인권, 취약계층 인권 중요한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게 그 이민을 무작정 받아들이게 되고 예. 그다음에 치안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럼 그건 곤란한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들이 많이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민 법안을 제출했었어요. 아. 네. 의회에다 이민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예. 그건 어떻게 보자면은 그 바이파디전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잖아요. 예. 민주당, 공화당 다 서포트할 수 있는 법안이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공화당 의원들한테 지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통과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민주당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이 의원님께서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뉴섬이라는 분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예요. 예. 데모크рат이죠. 예. 뉴섬이 지금 노숙자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강한 그런 정책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예. 그런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예. 이게 나름대로 모든 문제가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균형점을 찾는 거잖아요. 예. 이거 좀 민주당도 균형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하는 그런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럼 그 미국 친민주당 정치평론가가 그 해리스를 평가한 점수가 그 당선 가능성과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게 상당히 낮은 편이었었는데요. 그 미국 내에서 해리스에 대한 여론이 마냥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네. 예. 그 평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평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지 않고서는 네.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아, 거죠. 네네네.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틀 동안에 1억 불 넘는 돈이 모였단 말이에요. 돈으로 그죠? 설명할 수 예.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며칠 사이에 자원봉사자 17만 명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17만 명이. 네. 17만 네. 명. 자원봉사자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란 예. 말이에요. 17만 명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평가는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겠죠.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네. 정치평론가는 오늘 다르고 네. 내일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사실 날씨처럼. 정치가 또 생물이니까 네, 예, 네. 평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긴 한데 해리스와 트럼프가 지금 맞붙는다면 현재까지 판세로 볼 때 어떤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며칠 전에 제가 어딜 갔더니 예. 그걸 가지고서 배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예. 그 배팅은 내가 볼 때 현명하지 않다. 아니 근데 대사님이 예전에 예. 이제 트럼프를 또 예. 맞추신 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요번에 또 어떻게 할까 하고 대사님한테 많이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예. 그건 현명하지 않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 네. 그러지 말고 지금 누가 되든 간에 대비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지. 네. 그 배팅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팅 안 하는 것으로 네. 저는 배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외교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될 수 없겠지요. 예, 뭐 유사하게. 예. 그대로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국제사회의 지도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제사회하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국제사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당선이 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으로서 하신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안심을 가져왔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 말씀 중에 그게 뭐냐면은 The United States is back 아, 이런 얘기.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예. 앞으로 계속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미국으로 복귀할 거야라는 그런 선언이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예.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그런 입장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겠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가자 예. 사태에 대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럼 만약에 트럼프의 재집권 시에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관련된 관계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전망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중국 문제, 예. 중국 문제는 제가 아까 이제 바이파티자는 말을 썼는데 예.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단히 강경하죠. 네. 예. 그래서 뭐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전제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예. 전제지 않습니까? 그게 대중국 정책은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예. 근데 이제 러시아 예. 경우에는 그 일기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대단히 독특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브로맨스라고까지 그때 불렀었죠. 아, 예, 예, 예. 브로맨스라고까지 불렀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2022년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2년 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네. 예. 이건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글자 그대로 그 침공이란 말이에요. 예. 네. 영토적인 욕심을 가진 침공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네. 그 푸틴과 그런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거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더더구나 지금 보면은 그 푸틴 대통령이 그 무리한 전쟁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우크라이나 예. 침공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무리한 정책을 또 많이 하고 있죠. 네. 국내 정책이 됐건 국제 정책이 됐건 그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 다시 동맹 관계를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일기 때의 그 대러 정책을 예. 유지할 것인지 그건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러면 중국하고 대만, 그러니까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나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뭔가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네.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도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데 그 예. 전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중국을 다루는 중국 전문가들이 많죠. 예, 예. 근데 그 중국 전문가들이 그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least likely scenario다. 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시나리오다. 아. 라고 얘기를 해요. 예. 훨씬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 소위 말해서 gray area 아, 저 정책이라는 예. 거죠. 전면 정책까지 가지 않고 예. 이제 중국이 예. 대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지. 전면 침공은 예. 그거는 별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대전제가 모든 상황에서 그럴 거라는 건 아니고 국제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제가 대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네. 좀 귀가 트이는 느낌, 네. 머리가 좀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 그다음에 네. 제가 궁금하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100일도 남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정부가 또 어떤 식으로 그 미국 대선에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혹시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예, 미국의 대선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첫째, 저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어떤 안보 정책, 어떤 외교 정책, 어떤 경제 정책을 쓸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예, 두 번째는
뭐든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떤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예. 그 양반들하고 이제 네트워킹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네트워킹. 그래서 예. 네트워킹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뭐 그 문제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사님 모시고 네. 지금까지 저 솔직히 대사님께서 사실 석자 교수님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맞습니다. 정말 비싼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값을 따질 수 없는 정말 귀한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하신 말씀 같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도 좀 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한미 관계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런 여부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한미 관계는 우리나라 그 국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오늘 저희 대사님 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대사님 네네. 모시고 그동안의 미국 정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사님. 예.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또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호영 전 미국 대한민국 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맞습니다. 전 맞습니다. 미국 대한민국 대사님과 예. 예, 지금까지 안호영 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저희 뉴스캐빈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좋은 내용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